당사자 확정과 표시 정정에 관한 사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입니다. X, 이하 박종선이 매도 증서, 임야 등기부, 토지대장에 박정의라고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후 Y가 피고 박정의로 표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Y는 피고를 박정의에서 박종선으로 변경 가능한지와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Y는 피고를 박정의로 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이전 등기도 격려했습니다. 이에 원고 X, 소장에 박종선으로 표시했고, 이는 Y를 상대로 매매가 무효임을 이유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서를 제기했습니다. 이때 법원의 처리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선 표시 정정과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표시 정정은 당사자로 해석되는 자가 잘못 또는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당사자로 변경하면은 이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서 판례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피고가 누구로 확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가 누구로 확정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확정 기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에 학설은 의사설은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자가 당사자라고 하고, 행동설은 당사자로 행동한 자가 당사자라고 합니다. 이후 실질적 표시설은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해서 청구 원인, 기타 기재 등을 전 취지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판례는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고 있는데요. 표시 정정 등의 사건에서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확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고 있고요. 다만 사망자를 피고로 제소한 사건에서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그 상속인으로의 표시 정정을 허용하는데, 이는 의사설을 취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실질적 표시설을 취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설은 내심 의사는 이를 명확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행동설은 어떤 행동을 한 때에 당사자로 행동한 것이냐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실질적 표시설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하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를 박정의로 표시했지만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을 총 고려해서 봤을 때 박정의는 박정선의 오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실질적 당사자인 박정선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하 설문을 해결해 보면은 결국 이제 박정선으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 정정으로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논점을 정리해 보면 후소 법원 처리에 관련해서 전소 판결이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기판력을 받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기판력이란 확정된 종국 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후소에 대한 구속력인데요. 설문에서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판결이 유효한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표시 정정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을 살펴보면 그 전술한 그 실질적 표시설에 의하면은 비록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송 중 당사자 표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확정 판결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기판력의 이제 주관적 범위를 살펴보면은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매도 증서에 이제 자신 이름인 박종선을 그 박정의로 잘못 기재해서 등기부에도 똑같이 박정의로 잘못 기재된 경우 그 명의자인 박정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 그 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해서 받은 그 승소 판결 효력은 박정선에게 미치게 됩니다. 즉 이제 후소에 있는 그 원고 박정선과 전소에 있는 그 박정의는 동일한 자로 보게 되는데요.
주관적 범위는 만족했기 때문에 이하 객관적 범위와 작용 국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 범위는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서 기판력을 가지는데요. 이 설문의 경우 전소 판결 주문의 이전 듣기 청구권의 판단에 관해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작용 국면을 살펴보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작용하려면 그 후소 소송물이 전소 소송물과 동일하거나 선결 문제로 하거나 모순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요. 설문의 경우에는 이제 후소는 동일한 매매 사실을 전제로 이제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 소이기 때문에 전소 소송물과 모순 관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판력의 그 시적 범위와 차단효를 살펴보면 기판력은 사실 시행 변론 종결 시에 권리관계 종부 판단에 생기는데요. 따라서 당사자는 전소의 변설 종결 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공격 방어 방법을 후소에서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설문에서 변론 종결 전의 사유인 매매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제 차단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문을 해결해 보면 전 후소가 모순 관계일 경우에는 그 모순 금지설과 반복 금지설 모두에서 소송물 동일인 경우와 같이 취급해서 변론 종결 뒤에 사유가 없는 한 후소를 이제 각하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후소 법원은 전소 판결 전제로 해서 후소 청구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네, 이하 당사자 확정과 표시 정정 5기 사건에 관한 사례였습니다.